질문 받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함수는 할만했죠? 그 역함수, 아니 역함수래. 합성함수 보셨나요? 영상? 내가 하나 따로 보여주고. 그 말고 그건 함수고. 운상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상고랑 신규 요번 신규는 또 들었어. 이거 영상 하나 내가 또 공유했는데 처음. 그 33분 그거까지. 그 함수고 우리 단톡방에 공유한 거. 그거 봤어야 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인데 일단 쉬는 시간이라도 좀 볼래?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수업 들었다면 상관없네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거기. 자, 페이지 볼게요. 3 4, 5 24번 23, 30 24번 23 아니야? 23, 맞지? 23, 24, 6, 7 33분 41 8, 9 53번 53 45. 45 45. 45도 맞아? 네. 그럼 10쪽 58. 98 네. 그렇지 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역함수 합성함수 진도 나갈 거고 여기 좀 지난번보다 양이 좀 많으니까 잘 해보셔야 돼요. 문제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개별적으로 할 거예요. 아직 그 시간 다음 주 한 주 뒤부터는 내신대로 시간표를 할 수도 있어. 알겠지? 네. 그러면 이거 문제풀이 먼저 할게요. 623번부터 해봅시다. 정의역이 -1하고 1하고 a야.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얘 치역이 그 치역을 fx로 할까요? fx 치역이라고 나왔어. 치역의 원소가 -3이랑 얼마다? 그 다음에 fx식은 bx 제곱 그 다음에 -2bx 플러스 3 일 때 ab 값 구하시오. 맞아요? 그럼 정역을 넣었을 때 치역의 대응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 세 개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1하고 1하고 a를 넣었을 때 무조건 치역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세 개 넣었을 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 2차 함수는 x 이렇게 되면 y 값 하나에 x가 몇 개가 대응될 수 있어요? 두 개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해봤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 축이 이게 얼마야? 얘 1이야? 그럼 1을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로 뭘 찾을 수 있냐면 정의역 a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1에 대한 치역은 하나밖에 없지. 근데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치역은 몇 개 같이 나와?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자리가 얘가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1이면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간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나와요? A가 나오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이걸로만 풀어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키포인트는 요거였던 것 같아. 맞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함수는 정의역이 모두 다 이 함수에 대응된 치역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치역이 두 개가 나왔지? 그 얘기는 정의역 두 개가 하나의 치역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다시 살펴보면 얘를 2차 함수를 그려봤더니 b랑 b가 있으니까 축은 1로 결정이 돼. 그러면 1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이 함수에다가. y 값은 몇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x-1 동안 a를 넣었을 때 치역이 같은 치역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게 아마 어떤 값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도 5인데 지금 이건 그림이 몰라. b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양음은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거지. 그냥 a는 마이너스 1하고 1은 아니래. 뭐 당연하겠지. 자, 그러면 해보실까요? 넣어보면 되나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뭐인 경우? 마이너스 3 또는 뭐인 경우? 5인 경우 두 가지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 넣었을 때 함수값은 확실히 두 개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거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플러스 이거 3b야? 그치? 3b 그럼 얼마 돼? 플러스 3이 되나요? 그럼 얘가 짝꿍이긴 하거든? 3 또는 뭐 5지? 이 짝꿍인가요? 맞죠? 그러면 넣어보면 b가 얼마 나와? 6이 나와? 그럼 이때 b가 저게 마이너스는 저거 얘가 5면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5면 b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b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b가 얼마나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A 구했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624번 하겠습니다. 624번에 집합 x가 2, 4, 6, 8, 10에 대해서 fx는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x가 2, 4, 6, 8, 10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역 y라고 할까요? x에서 x로니까 공역도 얘죠. 똑같이 2, 4, 8, 10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그랬을 때 fx의 치역의 원소는 몇 개다? 4개다. 그럼 총 원래 지금 5개 중에 하나는 겹쳐 들어간 거네, 그러면?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함수값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데? 34가 나온대요. 그럼 34가 나오는 건 얘네들을 더했을 때 겹치는 거랑 걸 포함해서 합이 34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걔 찍어 맞추라는 얘기 같아, 얘는. 자, 그 다음에 fx의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치역들은 얘네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큰 놈하고 가장 작은 놈의 값을 빼면 얼마 나온대요? 6이 나온대요. 그러면 10이랑 2는 아니네. 10이랑 4는 되는 거지. 그럼 10하고 4를 빼던 8에서 2를 빼던 6에서 이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얘가 쌍으로 나오는 거지. 만약에 최대 뭐 먼저 찍고 가도 상관없는데 얘를 먼저 하고 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 최소가 2면 최대가 얼마야 돼? 8해야 되고 최소가 4면 최대가 얼마야 돼? 12여야 하는 거죠. 네,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2가 빠지는 거지. 맞아? 그다음 여기서 뭐가 빠져? 10이 빠지는 거야. 자, 우선 2, 4, 6, 80을 먼저 그냥 더해봅시다. 그냥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2, 12, 6 30 나오나요? 그냥 하면 30이에요. 맞죠? 그럼 뭔가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돼? 34가 나와야 되지. 이거 맞아? 그러면 그 차가 4차이 나는 애가 빠진다는 거 맞아? 빠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최대 최소가 28이야. 그럼 10은 안 들어있지? 그럼 10이 빠지고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숫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가 빠졌죠. 그럼 2가 빠지고 얼마 들어오면 돼? 6이 들어오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6이 하나 추가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갔지? 그래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치역은 4, 6, 6, 8, 1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뭐 하시래요? 같은 값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6이 같은 거예요? 맞죠? 그지? 6이 같은 거고 n만 구하면 되는 거네? a, b는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걸 f, a,
와 f b가 같은 함수 값을 갖는데 그게 n이다 하면 어느 x에 따라서 y가 뭐 n인지 모르겠지만 66이 같이 나왔으니까 n은 얼마예요? 6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두 문제 다 제가 뭐 미리 풀어보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지금 보고 풀었으니 이런 생각으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뭐 아주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어려운 것도 아니. 애매한 난이도들은 여러분들이 꼭 내신 때 풀어서 맞춰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런 데서 좀 등급이 갈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력이.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30번 봅시다. 집합 얘도 정의역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얼마래? 마이너스 0이야. x에서 x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얘가 이 2차 함수가 뭐다? 1대1 대응일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개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 맞아요? 그럼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네?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다른 값, 다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반드시 하나에 하나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뭐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 이렇게 하고 x자로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 6가지 경우가 있나요? 얘들 섞는 경우 3팩이죠. 그럼 이제 6개를 다 해서 a, b, c를 구한 다음에 뭐 최대값을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넣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fx는 어렵네. 너무 많이 건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0을 넣었을 때 0, 1을 넣었을 때 1. C가 0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0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꼼수를 생각해보면 A, B, C 최대값인데 보기에 0이 없죠. 다 양수잖아요. 그럼 C는 0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야? F0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면 F0은 C잖아요. 그러면 C는 0이 아니니까 하나가 줄었어요. 걔만 빼도 꽤 괜찮던데.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F0이 0이 아니니까 얘가 뭐인 경우로 가는 거예요. F0이 마이너스 1인 경우, F0이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얘가 F0이 마이너스 1이면 C가 마이너스 1이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ABC 곱이 음수가 아닐 수도 있지. 나머지 두 개가 다 양이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해봐야 되는 거다. 자, 그럼 F0을 갖고 시작하자. F0이 마이너스 1인 경우 F0이 마이너스 1이면 F 마이너스 1이 뭐인 경우죠? 0 또는 1인 경우죠. 이건 직접 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F1이 1인 거죠. 그 다음에 F-1이 얼마? 1, F1이 얼마? 0. 이 경우죠. 그 다음에 F0이 1인 경우인가요? 1인 경우 F-1이 0, F1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얼마죠? 0인가요? 이제 없죠. 네, 모든 경우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A, B, C를 어쩔 수 없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얘를 먼저 하면 C는 무조건 나오거든. 얘가 F0은 다 상수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C는 나오니까 나머지는 넣어서 이제 찾아야 될 거, 연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 첫 번째 경우 얘를 먼저 식을 쓰면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저 식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F-1을 넣어보면 A 마이너스 B인가요? 마이너스 1이 얼마죠? 0이고요. F1은 1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럼 둘이 연립을 하면 더하면 2A가
3? 네. 그럼 A는 얼마 나오죠? 2분의 3 나오죠. A는 2분의 3 나오면 B가 얼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이도 노말이지, 그지? 전혀 노말이 아니네, 그죠? 그림을 그려서 느낌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넣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하나 알잖아요. 얘를 하나 시작해서 6가지 경우에서 4가지 경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노가다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이 C가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이냐고? 안 해봐서 모르겠네. 네 가지 이걸 다 해봐야 돼. 두 가지가 틀려. 그러니까 뭐 양수가 나오는 애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선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633번 집합 x가 2, 4, 6, 80에 대하여 1대1 대응함수가 있다. 해볼까? 1대1 대응함수. 우선 주머니 만들게. 사실 주머니 안 만들어도 되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굳이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다 그려지면 이렇게 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어 상관없잖아. 이런 상황이지. 하나씩 무조건 다 가야 돼. 다 다른 곳으로. 자, 그랬을 때 F4 마이너스 F6과 F8 마이너스 F2는 얼마나 같대? 90분 같대. 그렇지? 우선 F10은 그러면 얘네들 각각 뺐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잘 빠져야겠다. 빼서 대충 2가 나온다는 거 아니냐? 두 개 뺐을 때 같고 두 개 뺐을 때 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F2, 4, 8이 여기다 적을까? 갈수록 커진대. 2, 4, 8 4 그러면 얘네들이 큰 놈을 갖고 두 개를 빼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래보다 좀 작은 놈을 빼서 어떤 하나의 값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네. 우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후보군은 2의 느낌이 나거든요. 얘를 좀 크게 잡아볼까요? F8이 제일 커야 되지. 얘가 10, 4 차이 나야 되나? 10하고 6 10하고 6 4 차이 나지? 8하고 4 차이 나면 아니지? F12 2밖에 안 남잖아. 얘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빼면 안 되고 4 차이 6 차이 나면 되나? 얘랑 얘 빼면 6 얘랑 얘 빼면 6 된다. 이렇게 찍는 거야 얘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큰 놈이어야 되잖아. 요게 제일 큰 놈이잖아. 그러면 얘 딱 맞았다 그러잖아요. 4 그 다음에 8 열매 2 빼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니까 다 찾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느낌은 오잖아. 이거 건너 빼야지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해야지, 그치? 아까 그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앞에 문제가.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641번 두 집합 x는 a 이상 y는 b 이상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639 내가 안 풀어줬었지. 얘가 근본이긴 하거든. 거기에 얘가 641은 좀 다른 응용 버전이네. 639를 먼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얘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639번에 정의역이 A 이상이래.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 오해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뭐예요? 1대1 대응이래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정의역하고 뭐랑 똑같아? 여기 보셔야 됩니다. 공역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되면 1대1 함수면서 뭐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그 전공치라고 부르는데 정의역이랑 뭐야? 공역이랑 치역이 어때야 돼요? 모두 같아야 돼요, 지금 범위가. 그러면 정역 범위가 A 이상이면 공역 범위도 뭐 해야 돼? A 이상이어야 되고 치역 범위도 뭐가 돼야 돼요? A 이상으로 똑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fx 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지금. 제곱 더하기 ax-5야. 2차 함수는 근본적으로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에요. 1대2 대응 되죠. y 하나에 x 두 개씩 되는 데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범위, 정역 범위는 어디 이상부터 이 2차 함수 갖고 있는 축 이상부터 그려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얘는 축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이제 A가 있는 거죠. 여기가 A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꼭지점 있고.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A랑 2분의 A가 같으려면 A가 0이어야 돼? A가 뭐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그러면 시작 때는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값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 x 값도 a고 y 값도 얼마여야 돼? a가 돼서 그 이상부터 그리는 순간부터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x 값이랑 y 값이 같을 때가 언제야? y는 x일 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x를 그려보고 실제로 뭐 이렇게 있었으면 y는 x가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거 y는 x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요점. y는 x랑 교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때 요 값이 얼마다? a 값이 되는 거지. a,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걸 이해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정의역도 a부터 시작하고 치역도 얼마예요? a부터 시작하니까 같은 값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핵심은 y는 x입니다. 이 문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 x로에서 x로의 1대1 대응의 2차 함수는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부터 시작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a 넣으면 되나요, 여기다가? 그럼 a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15이 얼마? a가 되는 겁니까?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 1, 3, 5 안 되지. 5, 3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a 값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얼마예요? 3인데 무조건 큰 놈이겠지. 왼쪽 여기도 하나 있나봐, 가상으로. 근데 여기가 되면 안 되지.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부터 이해해서 잘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응용한 건 아니고 좀 다른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 이것 자체도 좀 어려워. 자, 얘는 어떤지 볼게. 얘는 정의역이 x가 이렇게 정의역이 a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얼마 이상이에요? b 이상이니까 이번에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자, 그 상황에서 fx가 x제곱
얼마야? 플러스 5x 마이너스 5 함수예요. 네. 얘가 1대1 대응이래. 자, 그랬을 때 뭐 해라? a-b 최대값을 구해라 해? 자, 그러면 공역과 취역은 같아야 되니까 공역이 결정되면 그래프 거기서부터 가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선 정의역이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문제는 a-b의 최대값이죠. 그럼 뺐을 때 최대가 되려면 뭐 해야 돼? a는 최대고 b는 뭐 해야 돼? 최소면 좋죠. 맞아요? 얘 그려봐요.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꼭지점이? 이건 할 줄 아시죠? 그러면 a는 최소 얼마 이상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 이만큼 지워. 얘는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고 x 값이. 그 다음에 여기에 y 값 있죠? y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뭐 빼면 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선은 b는 최소가 나온 거 맞죠? 근데 문제는 a가 뭐면 좋아? 최대일수록 좋은 거 맞아? 그럼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얘 무한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접 우리가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a는 무한히 커져도 어쨌든 최대값은 가면 갈수록 최대니까 a는 오른쪽으로 가면 상관없거든요. 얘가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뭐 얘를 제외시킨다면 상관이 없는데 b도 같이 뭐가 돼? 커져. 맞아? 커진단 말이야. 커지는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얘가 더 커지면 어때요? 최대가 안 되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a는 뭐야? 이 함수의 x야. 잘 봐야 돼. 얘는 뭐야? y란 말이야. 그러면 이 증가율이 x랑 y랑 했을 때 y가 증가율이 더 커지는 순간부터 최대가 나올 수 없죠. 차이가 많을수록 어때요? 최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랑 y랑 같은 상황 있지?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선 y는 x랑 한번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 왜냐면 y는 x는 x랑 y 값이 어떨 때야? 같을 때 기준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때 이게 요때 x, y 같은 거죠. 그럼 요때는 x랑 y 중 누가 더 큰 거야? x가 더 작은 거지. y가 더 작은 거지. 괜찮은 거죠? 가면 갈수록 어때요? 뭐 좁아지거나 뭔가 될 수도 있겠죠? 확실히 몰라요.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x, y가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얼마나 0 나오는 거야? y는 x를 만났을 때? 맞지? 그러다 여기 넘어가면 이 누가 y가 x보다 어때요? 더 커지죠?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최대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 기준은 여기서 y는 x를 그려봐야겠네.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찾기가 쉽지 않겠다. 아,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접선도 아닌 것 같아. 접선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거리잖아. 이 직선 거리가 제일 넓은 쪽.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접선도 아니에요. yx를 좀 하셔도 되고 그냥 함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어쨌든 이게 yx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기는 넘어가면 어차피 안 돼요. 말짱 꽝이고요. 요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근데 yx를 딱 찾는 것 같진 않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선 a 범위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는 넘어야 돼. 요 범위에서 얘의 최대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점을, 그러면 그 시작하는 이 점을 생각을 하면 이 점이 a, 얼마예요? b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저 식에다가. 그러면 x에다 a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야?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b는 얼마죠? a제곱 더하기 5a 이런 거 좀 익숙하게 잘 하셔야 돼. a, b에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 맞아요? 얘는 a, b가 어떤 등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 해서 관계식이에요.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였죠.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a-b에 대한 식이죠. 얘의 최대니까 b 자리에 얘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넣어주면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아요? 그러면 넣어서 다시 여기다 써보면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라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라는 뭐가 나와?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와요.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뭐죠? 얘 2차 함수 그래프의 함수 값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블록입니까? 위로 블록 맞아요? 그러면 언제? 요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무슨 값이니까 a-b 값이잖아. 그때 얘 요때가 최대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죠. 그럼 마이너스 2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5가 여기쯤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언제가 최대예요? 마이너스 1 때가 최대 맞습니까? 네,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돼요? 9 맞나요? 최대 값이 얼마다? 9가 되겠다. 이 문제 이해 갔어? 좀 어려워? 아, 쉽진 않지. 이 문제 핵심은 알겠지?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거 yx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풀 수 없어.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a, b 얘가 지금 최대가 어디겠느냐 a, b를 결정해라. 그럼 a, b니까 이 점을 이 함수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 b에 대한 뭐가 나와? 관계식이 나오고. 그럼 b는이니까 b를 a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한 문제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오고.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뭐야?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타입이 완전 다릅니다.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겨도 잘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639가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45번 보겠습니다. 덥지 않죠? 자, 645. x가 a, b, c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역이 a, b, c 3개가 있는데 우선 식을 다 써야겠어. 3개. 하나는 마이너스 2래. 그 다음에 그림 그려도 되고 넣어도 되긴 하거든. 그림 그릴게요. 근데. 자, 요 상황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자, x축, y축 그리고 0하고 2 기준이죠. y축 그릴게요. 0, 그리고 2라고 하자. 자, 그림 그릴 때 나눠 그리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뭐래? 마이너스 1에. 그러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y축 왼쪽이죠. 그때 y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된다? 2다.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때 그냥 시작과 끝만 넣으면 돼. 점점에 직선이잖아. 연결하면 되거든. 0을 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대로 딱 만나지. 그럼 연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가 기울기가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4가요? 그럼 2,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럼 여기도 불포함인가? 네, 이렇게. 근데 아마 잘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항등함수란 얘기는 뭐랑 x랑 y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x랑 y가 같은 함수가 뭐야? y는 x잖아. 그럼 이 함수가 y는 x와 뭐야? 교점인 부분들이 a, b, c가 되고 세 개가 교점이 있어야 되는 얘기지. 네. 있을 것 같아.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 안에 있을 거고요. 여기 안에 있을 거고요. 여기 안에 있겠죠. 여기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작은 순으로 a, b, c를 그냥 이거 크기 순이 이렇게 됐다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여기가 a, a죠. 그다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얼마 되는 거예요? c가 될 거예요. 자, 근데 x, y가 어때요? 값이 같죠? 네. 그럼 10, c인데 여기가 얼마였죠? 4니까 여기는 4,4. C는 4. 그 다음에 C4지. 그 다음에 A도 알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건 내가 2B를 결정한 거야. 자, 그 다음 B, 얘는 연립해봐야 되지. 누구랑 결정이면 돼? 얘랑 누구랑? Y는 X, Y 교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X가 얼마예요? 1인가요? 맞죠? 여기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B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니까 세 개의 정역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A, B, C 크기 상관없어. 왜냐면 함수값 3개 더하래 그냥. 네. 그럼 나온 값 얘네들 4, 1, 마이너스 2 더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겠지 이거? 그래서 꼭 내가 그냥 얘기했잖아. Y는 X만 항등함수는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정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세 가지 정역만 갖는 뭐 이런 식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다 Y는 X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자, 그 다음에 646번. 봅시다.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 g,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선 적어볼게. 1, 2, 3, 4, 5, 6.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1, 2, 3, 4, 5, 6. x 공역도 x인데 y라고 합시다. x에서 x로 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는 항등함수. fx는 항등. 그 다음에 x는 상수. hx는 몰랑. 맞지? 자, 그랬을 때 f 모든 원소 x에 대해서요. 뭘르턴 간에 모든 x에 대해서 뭐 하래? fx 더하기 gx 더하기 hx 값은 얼마냐? 8이래. 자, 그랬을 때 g5랑 h1을 구하래요. 대응을 시켜봐야 됩니다. 자, 우선 fx는 항등함수니까 얘는 그냥 넣으면 뭐야? 그 값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fx는? 그럼 얘는 능값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x가 결정되면 그 y값이 그냥 x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좀 수정을 해보면 이거 나중에 쓸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상수값을 같이 모든 x에 대해서 뭐 a라고 아까 얘기했게 상수. 얘는 불변. 얘는 계속 변화. 그지? 그거를 얘가 뭐 해야 돼? 같이 뭔가 상쇄시켜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x인가요? 아닌가? 안 그러면 하나의 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나? 얘가 1이면 맞잖아. 얘가 2면 A는 8이어야 되는데 조금 이 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함수값을 몇 개 결정해서 얘 함수를 만들어야겠다. hx는 넣으면 나오잖아.
그리고 얘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네. 안 찾아도 볼 수 있어요. A가 8이 안 된다는 게 원래 없어서. 함수값이 1부터 6 사이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네. 자, 아무튼 그러면 가봅시다. 얘는 모르는 거지. 그럼 얘가 x가 1일 때 1이잖아. 그때 얘는 그냥 a잖아. x가 1일 때. 1일 때 다. 얘가 h가 1일 때 얼마가 나오지? 뭐 b가 나온다고 할까? 이게 8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2면 하나만 더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얘는 계속 a지. 얘는 근데 A를 안 찾아도 볼 수 있어요. 뭐뭐 구하는 거였어 문제가? G5랑 H1 G5가 그냥 A잖아. 아 끝나는구나. 이거 해도 상관없네. 자 그럼 요게 얘가 H1이지. 아 H1을 그냥 구하는 거야? 안 찾아도 되네. 그러면 G5가 얼마냐면 계속 A잖아. G5는 그냥 얼마예요? A죠. 그 다음에 H1은 B죠. 맞죠? 그리고 관계식이 A 플러스 B가 7이죠. 얘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B 구하는 거죠, 그냥. 그 얼마 나옵니까? 그냥 7이네. 얘는 계속 똑같죠. 이렇게 넣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네, 상황이. 왜냐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A로 계속 일정하고, 그 다음에 H1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을 넣었을 때는 그냥 여기는 1이어야 되고, 항등함수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했고, 여기도 뭔지 모르니까 B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네 셋을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원하는 게 얘랑 이거 G5는 그냥 계속 G1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고 H1은 뭐라고 우리 B라고 결정했지.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나오죠. 네,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653번. x가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 정의할 때 f2가 1이 아니고 f3이 4가 아닌 1대1 내용인 함수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보실까요? 이거는 6번을 푸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할까? 1부터 얼마까지? 5까지? 되지. 어차피 줄 거 이렇게 합시다. 자, 잘 보세요 이거. 그 문제가 F2가 이거는 이제 좀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닌 경우에 함수 찾는 게 좀 어려워. 왜냐면 아닌 선택지는 F2가 1이 아니다는 F2는 나머지는 될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F3이 4가 아니라고 했으면 얘가 4가 아니면 나머지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6건이라는 걸 배운 거에 맞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에서 나오는 거야. 그 경우에서 나오는 거죠. 6건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체에서 뺄 거예요. 얘의 반대를 부정해서. 근데 둘 다가는 아니지. 얘 하나만 아니었으니까 얘 하나만 맞아도 이미 틀렸으니까 F2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and인가요? 더하기 F3이 얼마? 4인 경우를 뺄 건데 둘 다 는인 경우 있죠. 그래서 빼기 동시에 F2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2고 맞지? F 얼마? 3이 4인 경우는 겹쳐 들어갔죠. 얘 한번 2가 1일 때 F3은 신경 안 썼거든?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나와? F3이 4인 경우가 나오잖아. 근데 F3이 4인 경우 할 때 F2가 1인 경우 또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얘가 등식이 되는 경우는 겹쳤잖아요. 이렇게 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닌 경우를 찾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래서 맞는 경우로 한 다음에 반대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그냥 뭐라 했죠? 1대1 함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인가요? 순열이었죠? 전체는 5팩토리얼에 FE가 1인 경우는 얘만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네. 나머지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 그럼 나머지 4개는 순열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팩이야?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더하기 얘도 얼마? 3팩토리얼 되고 얘는 2개가 결정됐으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되는 걸 뭐 하면?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78. 그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아예 딱 적응 잘 해주십시오. 마지막 658 봅시다. 어떻게 시간이 딱 맞지? 너희가 질문을 딱 맞춰 잘한다. 아니 질문 개수가 다른데 비슷하게 끝나는 시간. 항상 거의 한 시간 다. 오늘 시험 봐요. 안 봐야지. 다음 주면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레슨 대비 할 때부터. 다다음 주. 우선 다음 주까지는 그냥 토요일까지는 이대로 동원하고 그 다음 주부터 10월 10일 때 그때부터 내신 대비해서 시간을 연장할 겁니다. 자,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 다 끝나고. 자, 아무튼 문제 뭐였어? 1, 2, 3, 4, 5가 1, 2, 3, 4, 5, 6이 있네. 아이고 저걸로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F는 1대1 함수래요. 1대1 대응은 어차피 될 수가 없어요. 네. 정의하기랑 취업 개수가 같아야 되는 다르니까 1대1 대응 함수 될 수 없고 1대1 함수란 얘기는 하나당 하나씩이니까 얘네들이 5개의 대응 된다. 하나는 그러면 남는 애가 있을 거다 공격 중에. 그거 확실히 알아두시고 일단 조건이 F2, 2, 3, 4는 부등식이 있는 거지. 그럼 얘네 셋만 뭐야? 내가 이거 뭐라고 했죠? 부등호 들었으면 조합이라고 했었죠. 얘네 셋은 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뭐냐면 F1하고 F 얼마가 남아요? 5가 남죠. 얘네들을 조합하고는 나머지 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돼야 되니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따로 풀어서 둘이 경우에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 3, 4를 조합한다는 얘기는 6개 중에 몇 개 고르라는 얘기야? 3개 그냥 고르면 자동 선택이고 1과 5는 얘네들과의 대소에 아무 관계가 없어. 따로 푼 다음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63이 됩니까? 얘는 63이고 F1과 F5는 예를 들면 얘네들이 그냥 쉽게 하자. 요거 이렇게 3개를 선택한다 합시다. 그럼 F1과 5는 1, 5, 6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선택하고 순서는 상관없죠. 얘는. 그러면 3개 중 몇 개? 2개를 순열하면 되니까 얼마야? 3P 얼마 됩니까? 2가 됩니다. 63과 3P를 곱해 더해. 곱해야겠지. 한꺼번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얘 따로라고 해도 얘 결정하면서 얘 동시에 가치가 결정되게 돼. 곱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곱사건이에요. 63은 6, 5, 4, 3, 2. 20인가요? 네. 네, 20이고 3P는 6인가요? 네.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저는 뭐 이런 거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풉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5분부터 3시 5분부터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하겠습니다. 뭐 1시간씩 있으니까 반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밑에 거는 1과 5는 크기가 대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1과 5를 2개의 치역을 결정해. 서로 바꿔줘. 그걸 이제 순열인 거지. 골라서 나열한다고 순열이거든. 그 우리 단톡방에 그거 봐야 돼. 그거 봤어? 지원아? 저 봤어요. 어.